많은 여성들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설령 경제적 조건이 좋아 스스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혼자 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반려자를 찾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반려자는 의지할 존재입니다. 반려자가 있어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현실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꽃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많은 재혼자들이 불행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서로 진심을 다해 헌신하지 않고 가정을 대할 때 거리감을 두기 때문입니다. 57세의 김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66세의 남성과 재혼한 지 3개월 만에 후회했습니다. 하루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57세입니다. 현재 퇴직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퇴직 초기에는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제 남편은 60세가 되어야 퇴직할 수 있어서 저를 혼자 남겨두고 몇 년 동안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젊고 건강했기에 다시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만 무료함을 이겨내고 추가적인 수입도 얻으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은 저를 보고 너는 정말 여유를 즐길 줄 모르는구나라며 농담하곤 했습니다. 겨우겨우 퇴직까지 했는데 연금도 충분한데 굳이 일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퇴직 후에도 일하는 것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일자리를 계속 찾았습니다. 제 요구 조건은 높지 않았습니다. 일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 넘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하루하루 기운이 빠졌습니다. 아침에는 의욕적으로 나갔다가 저녁에는 실망감에 빠져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 남편은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헬스장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헬스장에서 노인 트레이너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광고의 기본 요구 사항을 보고 저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면접을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당시 저는 별 기대 없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면접에 합격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저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헬스장 사장은 저를 채용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일은 특별한 경험이 필요 없었고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 그곳의 근무 환경이 매우 좋았고 저는 장기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도 적극적으로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성공적으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는 일은 꽤 괜찮았습니다. 업무도 단순하고 동료들도 친절했으며 점심과 저녁도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녁 6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헬스장에서는 매일 오후 간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남편이 퇴직할 때까지 몇 년 더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몹시 힘들었고 아무 일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함께 살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일은 저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잠시 함께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노후를 보내면 자유롭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제 고민을 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아들은 저를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헬스장에 출근했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집안이 조용하고 텅 빈 느낌이 들어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반려자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매일 퇴근 후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준다는 생각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반려자를 찾는 일은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중개소에 등록했고 몇 명의 맞선 상대를 소개받았지만 그들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헬스장에서 박 선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올해 66세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에 대해 약간 부담을 느꼈습니다. 저는 최대 3살 연상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나이 차이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고 싶었지, 돌봐줘야 할 사람을 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 선생의 구애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교양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거절하면 그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매일 따뜻한 말로 저를 챙겨주었고 마음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의 따뜻한 태도 덕분에 저는 그를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 선생의 경제적 조건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는 60평 정도의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딸이 있지만 손자를 돌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결혼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가사와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집안의 모든 지출을 자신이 부담할 것이며 매달 400만 원의 용돈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달콤한 말에 점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등록을 마친 후 저는 간단한 결혼 피로연을 열고 싶었습니다. 비록 우리 둘 다 재혼이었지만 가족과 친척들에게 서로를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나이가 많아 결혼식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가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피로연 대신 친척과 친구들에게 간단한 축하 사탕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예전에 박 선생이 저를 쫓아다닐 때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그가 이전보다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 선생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고 저에게 몹시 냉담해졌습니다.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설거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낮에는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해야 했기에 몹시 지쳤습니다. 몇 번이고 그에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선생은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능력 있는 남자는 절대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시키지 마. 정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하지만 나는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는 처음에 집안의 모든 지출을 책임진다고 했지만 결혼 후 생활비를 받는 일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원래 매달 1일에 생활비를 주기로 했지만 박 선생은 매달 늦어졌고 어떤 때는 한 달 중반이 지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전액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그는 많아야 150만 원만 주었고 나머지는 모두 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는 약속했던 400만 원의 용도는커녕 필요한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결혼 후 그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저는 정말 후회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알아봤다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 신고를 마친 상태라 이제 와서 이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혼 후 박 선생의 딸은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석에 그의 딸이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일부러 저를 세게 밀쳤고 모른 척하며 실수라고 변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중심을 잡았지만 넘어졌다면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의 딸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깎아내리며 맛이 형편없다고 했고 사사건건 저에게 트집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저를 보고 당신은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결혼한 뻔뻔한 여자라며 모욕했습니다. 당신이 재혼한 건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는 속셈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저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자신의 무료 가사 도우미처럼 취급했습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그날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때부터 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이혼할 생각만 했고 드디어 3개월을 참은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너무 두려웠고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에게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혼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참혹한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재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면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의 무료 도우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남자들은 재혼을 할 때 대부분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찾을 뿐 진심 어린 사랑은 거의 없습니다. 남자들의 달콤한 말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남의 눈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싫어하게 된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보면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한다. 요양원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이 이렇게 존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현실은 거울과 같아서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는 어쩌면 단순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모습은 상상보다 훨씬 더 냉혹합니다. 너무 많은 노인들이 은퇴를 앞두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퇴직 후에도 무료 가사 도우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더 큰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사치뿐이다. 노인이 천륜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현실은 오히려 늙어서 학대받고 무시당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전부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나서야 노후가 결코 상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과 배우자는 때때로 남보다 더 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을의 이 어르신은 올해 70세입니다. 병상에 누운 지도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그 8년 동안 그는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았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62세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중풍이 찾아왔고 합병증까지 생기면서 결국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식들은 어떻게 책임을 나누고 얼마의 돈과 노력을 들여 아버지를 돌볼지 논의했습니다. 결국 이 어르신의 동생이 나서서 자식들에게 아버지를 돌볼 책임이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었고 결국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동생마저 어려운 형편이 되어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오늘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내일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 어르신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온갖 고생을 하며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매정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랜 병석에 효자는 없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었던 존재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이 예상치 못한 것은 아내가 딸의 집으로 이사의 손주를 돌보며 그를 돌보는 일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해 온 부부의 정마저 그가 병상에 눕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르신의 불행한 노후입니다. 오랜 병상에 효자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이 보편화된 시대에도 왜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까요? 사실 이는 단순히 교육이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돈, 이익, 그리고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각자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만 하려 하고 이익이 없는 행동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를 돌보고 부양하는 일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그들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야 하기에 결국 부모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양원이 점점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노인 부양 사업이 이렇게 활기를 띠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인이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요양원의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붐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노인이 많아졌다는 뜻이며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노인은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부모가 집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왜 굳이 요양원으로 보내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돌볼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노후란 정말로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없고 자녀에게도 효심이 없는 노인에게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날 가족 간의 유대 관계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분쟁 사례가 급증했으며 이러한 현실은 가족 간의 관계가 점차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계의 붕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요? 주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돈 문제가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순간 부모 부양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부모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결국 이익 앞에서는 가족도 무너진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점점 높아지는 노후 생활비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잘못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도 큰 원인입니다. 셋째, 현대인의 가치관과 정서적 유대감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처럼 가족의 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결국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오늘의 불행한 노인이 곧 내일의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상을 꿈꾸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깨닫고 노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를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돈 관리.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이 싫더라도 돈을 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상적인 삶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젊어서 고생해야 나이 들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껴 쓰고 자제하는 습관을 기르며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강 관리,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운동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고 젊을 때 건강을 지켜야 노년의 후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하면 나이 들어 후회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젊을 때 건강을 챙기는 것이 곧 노후를 위한 가장 큰 준비입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에게 포용과 이해를 가르치되 과도한 애정을 주지 말고 부모로서 독단적인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 노년의 걱정 중 8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심이 줄어들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지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삶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십시오. 자신만의 취미를 키우고 소중한 직업을 가지며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아이들과 배우자에게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노년에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마주할 때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년에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도 자녀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확고한 태도와 평온함, 담담함과 넓은 아량은 과거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자신을 온전히 돌보아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성공 여부를 떠나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 은혼에는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서로 경쟁할 때 가장 먼저 패를 공개하는 사람이 패배한다. 최후까지 비장의 카드를 남겨둔 자가 승리한다. 삶과의 경쟁, 시간과의 경쟁,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마지막까지 자신만의 비장의 패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전반부만 힘들고 퇴직 후에는 평온한 시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에야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단순한 행복만 존재하지 않으며 고난과 불행도 함께 찾아옵니다. 운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냉혹합니다. 당신이 손에 어떤 패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뿐입니다. 노년을 맞이하기 전에 꼭 3가지 비장의 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돈의 마력은 실로 크다. 그것은 이미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집어삼켰다. 삶에는 수많은 고난이 따르며 가난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병입니다. 한 번 걸리면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머니가 텅 비면 어떻게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항상 눈치를 보고 실수를 두려워하며 행여나 잘못될까 걱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불행은 종종 돈이 없어서 시작됩니다. 성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잔고가 풍족하면 삶의 고통과 불안도 줄어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건강이 없는 삶의 나약함. 유명 감독 명진성이 쌍둥이를 얻은 후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불과 52세였습니다. 그는 중년에 아내를 만나 사랑을 키웠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녀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며 늘 곁에서 보살폈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술도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 자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세계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질병 앞에서 삶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미련이 많아도 죽음은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이모가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퇴직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명절 때는 아름다운 국내 명소들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쉬는 날 없이 일했고 심지어 감기에 걸려도 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하루라도 더 일하자. 아이들이 다 크면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제 가정을 꾸릴 무렵 그녀는 마침내 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지만 병마가 그녀를 덮쳤고 결국 여유로운 노후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몸은 쉽게 망가지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건강을 존중하는 만큼 몸은 더 따뜻하고 안정되게 반응할 것입니다. 삶의 본질. 한 번은 가슴 아픈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위해 달려가지만 삶의 진정한 행복은 밝게 빛나는 불빛 아래의 따스함과 일상의 소소한 만족에 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 올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좋은 일이 있었든 나쁜 일이 있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지냈다면 그것이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비장의 카드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다면 삶의 곡선은 부드럽게 이어지며 더 많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애정과 평온한 삶. 어느 한 네티즌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공유했는데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나이가 많았지만 할아버지는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갔고 할머니는 연금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강한 성격으로 살아왔기에 할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을 꺼려하며 아파트 단지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은 새벽에 출근해야 했고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매일 대신 출근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평생 사랑 덕분에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맞습니다. 인생은 혼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것은 행복이며 동시에 큰 안정감입니다. 결혼의 의미와 동반자의 가치. 이것이 바로 결혼에서의 따뜻함과 완성입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당신의 고민과 걱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비록 많은 반려동물을 키운다 해도 그들은 당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랑을 원합니다. 마음속 깊이 누군가의 존재를 원합니다. 이런 동반자가 있다면 어두운 밤도 외롭지 않고 어디를 가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든든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속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의 위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더욱 용감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려자의 의미입니다. 삶의 동반자와 결혼의 의미.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함께 고난을 겪을 때 비록 두 개의 마음이 있어도 그들은 한 가지 목표만을 바라보며 폭풍우를 헤쳐나간다. 배우자의 좋고 나쁨은 세계관이 일치하는지 여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영혼이 서로 맞닿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혼의 행복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마음과 조화로운 삶. 곁에 있는 배우자가 남은 생의 안정과 행복의 열쇠입니다. 결혼의 의미는 누군가가 당신과 손을 맞잡고 함께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혼란을 정리하며 영광스러운 순간을 함께 증명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노래 탄산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한때 내 비장의 카드를 직접 버렸지만 이제는 기억을 더듬어 다시 찾고 싶다.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잃고 때론 몇 가지를 다시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되찾을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운명의 가혹한 장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삶의 자신감이며 건강은 앞으로 나아가는 토대이며 배우자는 마음의 따뜻함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인생은 연속극이 아닙니다. 충분한 기반은 꾸준히 쌓아야 하며 젊은 시절의 현명함과 신중함이 노년의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 삶의 든든한 기반을 손에 쥐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걸어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늘 같은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멀리 하늘만 바라볼 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그렇게 날마다 앉아 계셨습니다. 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오후 내내 혹은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계시곤 합니다. 가끔 외출을 권유해도 할머니는 점점 심해지는 다리 통증을 이유로 밖에 나가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집안에는 대부분 시간이 비어 있고 모두들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할머니는 혼자 있을 때 그저 그렇게 멍하니 앉아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텔레비전을 좋아하시던 할머니도 이제는 잘 보지 않으십니다. 누군가 방문하며 그제야 텔레비전을 켜볼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곤 부엌으로 갔어. 과일, 우유, 간식 등 집에 있는 모든 먹을거리를 꺼내오십니다. 그렇게 손자와 손녀가 찾아왔을 때만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분명 할머니는 자녀들이 찾아와 북적이는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한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디든 가고 싶어도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어릴 때는 왜 마을의 노인들이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멍하니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은 더 이상 소중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가고 삶은 점점 더 지루해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며 모든 이가 결국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외로움과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외롭게 보이는 노인들을 목격합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효도한다고 해도 중년이 되면 자식들은 부모 곁을 항상 지킬 수 없으며 결국 노인들은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본래 스스로를 구원하는 여정입니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노인들은 외로움에 점점 익숙해지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외로움은 그리 두렵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의 적응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반면 죽음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그 미지의 세계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을 더욱 두려워하고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욕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종착지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병이 없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점차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설문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이러한 상태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과 사에 대한 집착은 점점 줄어들지만 자신의 몸이 쇠약해져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마지막 순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려 합니다. 부모를 떠나보낸 후에 남을 슬픔과 후회, 죄책감 때문입니다.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이유, 편안한 죽음을 부러워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90세가 넘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잠이 들었고 그대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의 다른 노인들은 그를 두고 참 좋은 운명을 가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병을 앓지 않았고 삶의 마지막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며 지팡이를 짚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고통 없이 조용히 꿈속에서 떠났기에 사람들은 이를 경사스러운 장례라 부르며 그가 전생에 많은 복을 쌓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늘 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슬픈 일인데 왜 축복받은 것처럼 말할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 없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운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삶에는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은 작은 공간에 갇혀 있고 탁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심지어 몸을 스스로 뒤척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자녀들은 부모를 돌보기 위해 항상 시간을 내야만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과 인내의 시험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 들면 손에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가질 여건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자식을 길러 노후를 대비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고 노년에 이르면 아이들이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농촌 노인들의 현실, 특히 젊었을 때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던 농촌 노인들은 노년에 많은 돈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은 퇴직연금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이 돈이 없으면 노년이 비참해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문화적 유산입니다. 물론 아이를 돌볼 때만큼의 인내심은 부족할 수 있지만 부모를 완전히 방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가치관. 노년에 돈이 있다면 물론 더 편안하고 체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에게 신세를 지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말처럼 혈연 관계라 해도 돈이 있으면 더 나은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꼭 비참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부모를 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균형과 건강의 중요성. 혼자 집에서 사는 노인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매일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고 마을의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하며 가끔 손주가 찾아오는 날들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일상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노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건강의 상실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에서 비롯된 교훈입니다. 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젊은 시절의 생활 습관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를 대비할 때 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젊을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노년의 삶 누구나 마주해야 할 현실.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문제이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점차 익숙해져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많은 가정이 부모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후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큰 숙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노후 대비 육아의 가치를 오래전부터 중시해왔다. 특히 농촌에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들을 키운다고 해서 정말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각 가정마다 고민이 다르고 자녀들도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생활비, 주택대출, 차량대출, 자녀 교육비 등이 부담이 되다 보니 부모를 돌보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며느리와의 불화로 인해 같이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들은 종종 외로움을 느끼며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보모로 인한 문제. 믿을 만한 가정부가 노인연금 2천만 원을 훔쳐간 사건을 목격했다. 현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 제품, 금융상품, 보험 판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자녀들과 상의하고 주변 사람을 경계하며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도 안전한 노후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장단점. 이웃인 70대의 유할아버지는 몇 년 전 아내를 잃고 후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조언에 따라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또래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활기찬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양원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노인은 잠꼬대를 하고 어떤 노인은 심한 코골이를 했습니다. 반년 동안 지내던 유 할아버지는 점차 신경이 예민해졌고 자녀들은 그가 점점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고 결국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녀들은 유 할아버지를 위해 본인 아파트 단지 근처의 작은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곳에서 부모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 할아버지도 안심했고 매일 손자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노인들에게 적절한 해결책. 자녀와 함께 살기를 꺼리는 노인들에게는 유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자녀의 효심을 받아들이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녀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을 자주 볼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서로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의 새로운 방식.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맞이하며 자녀와 함께 살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다 보면 갈등과 마찰이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릅니다. 새로운 시대의 노후관이 자리 잡으면서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 의지할 필요도 없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자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공동 노후 생활. 많은 노인들이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숙박하고 산을 오르고 식사를 함께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서로 의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을 여행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공동 노후 생활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취미와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노후. 요양원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노후 방식을 찾았다며 가능하면 계속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도시의 번잡함이 싫어진다면 시골로 이주하여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텃밭을 가꾸고 맑은 연못과 꽃향기 가득한 정원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원 생활형 노후는 최근 많은 노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집 앞에는 꽃을 심고 뒷마당에는 채소를 재배하며 닭과 오리, 고양이와 개를 기르며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 이상 젊은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노인들도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활력 있는 노후 생활. 또한 일부 노인들은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비록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명석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됩니다. 노인이 되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직업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즐기는 노후 생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노년층에게는 배우자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쇼핑몰에서 여유롭게 쇼핑하며 영양식단을 연구하는 것이 몸과 마음 모두에 유익합니다. 또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 시청, 드라마 감상, 위챗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며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두뇌 활동을 촉진시켜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차를 마시며 바둑을 두거나 광장에서 춤을 추면서 몸을 단련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이 점점 더 젊어지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노후 대비 전략. 온라인에서 본 한 화제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의 노후 대비 전략이 얼마나 철저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95년생 청년은 매달 월급의 일부를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젊은이들도 노후를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높은 생활비와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처럼 자녀에게 의존하는 노후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노인들은 해외에서의 노후 생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생활비는 매우 저렴합니다.
매달 아주 싼 가격에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집을 빌릴 수 있다. 시설이 완비된 아파트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다양한 노후 생활 방식을 보면 편안하고 품격 있는 은퇴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입니다. 돈이 있어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한 신체도 필수적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병상에 효자는 없다는 말처럼 노년의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물론 일부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운명이 있다는 말처럼 평생을 자녀를 위해 헌신했다면 노후에는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